특별한 만남이 있는 수요일 강원도가 좋답니다. 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농작물 하면 감자를 단연 떠올릴 수 있겠죠. 전국 씨감자의 90%를 강원도에서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강원도 감자의 우수성 이미 오래전부터 입증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영양 만점 우수한 감자가 세계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세계 감자 식량 재단이 창립을 하고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자, 오늘 강원 초대석에서는 세계 감자 식량 재단 어떤 단체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세계 감자 식량 재단 이사장이신 이막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세계 감자 식량 재단 이사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단체를 이끌어 가셔야 하세요. 그 각오와 소감 간단하게 여쭤볼까요? 일단은 세계 감자 식량 재단에 특히 창립 총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만큼 재단에 많은 분들의 그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이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식량 외교 또한 민간 외교 단체가 되도록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워낙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 에너지가 넘치세요. 그 감사합니다. 에너지로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근데 사실 세계 감자 식량 재단 감자만 들어봐도 좀 구수하고 정겨운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세계 감자 식량 재단은 많은 NGO 단체가 있지만은 국제 NGO 단체를 추구하고 있으며 감자가 바로 중심에 있습니다. 그 감자가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천병 역할을 하는 걸 하게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4대 그 식량 작물 이렇게 되면 쌀, 밀, 그다음에 옥수수, 감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옥수수는 대부분 사료 작물로 쓰기 때문에 3대 식량 작물로 감자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아시겠지만은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가 유명하지만은 그래서 먹거리로서 가장 우수한 식량 작물이기 때문에 그 감자를 선택하게 되었고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게 감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통해서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양 기술과 씨감자 배양 기술, 그다음에 가공 기술, 우수한 품종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 NGO 단체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구상을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유엔 기구에 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많으셨군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우리나라에는 유엔 기구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유엔 기구 가서 일을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메이드 인 코리아 유엔 기구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국에다가 유엔 기구를 하나 만들자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향후 10년 안에 이 재단을 유엔 기구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생각하기 힘든 참 엄청난 일인데요. 특히 감자를 시작으로 국제 유엔 기구를 만들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워낙 이막태 교수 하면은 감자 전문가로 유명하시잖아요. 감자 사랑 어떻게 하다가 감자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시는데요. 제가 원래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 출신이고 대학도 강원도에서 나오고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강원도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 많은 연구 중에 제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연구가 감자였고 그 감자를 통해서 강원도 감자가 전 세계로 나가자라는 꿈을 가지고 23년 정도 연구를 해왔고 그것을 이제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강원도가 중심에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참 많은 분들이 이 재단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총재로 모신 그 양수길 총재님께서는 전 정부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총리직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 유엔 사무총장님을 도와서 지금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계시고 사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님이 귀국하신 목적이 23일 날 그 행사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로 그 경제 통이면서 국제 통이신 분을 저희들이 총재를 모셨고 또 그분은 또한 OECD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상임 고문으로 모신 김필주 박사님은 네. 뉴스위키가 선정한 세계 영향력 있는 여성 150 위에 그 선정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지금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겸임 교수시면서 네. 북한을 23년 정도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 육정학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저희 명예이사장인 이시영 박사님께서는 네. 국민정신 뭐 의사시면서 또 홍천에 강원도에 그 힐링 센터를 갖고 계시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학 지식을 통해서 웰빙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적인 이 뜻에 동참하셔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상임이사로 모신 이호주 박사님은 네. 세계 농업기구인 UN FAO에서 한국인 최초로 최고의 기술직에 오르신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유전학을 배웠던 은사님이신데 네. 강원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유엔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정년 퇴임을 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재단으로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루안다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에. 네, 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셨습니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예. 그분들이 함께 이제 앞으로 이 단체를 이끌어 가셔야 할 텐데 네. 어떻게 운영이 될지 예. 궁금한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 명예 이사장님하고 총재님하고 그다음에 고문님하고 그다음에 이사 또 이사진 중에서 제가 언급하지 못한 분 중에 어차피 2018년 동계올림픽 때 저희 재단이 중심이 돼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전 강원대 총장이신 그 권영윤 총장님을 저희들 이사로 모셔서 지금 그 강원도가 진행하는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강원도 하면 감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2018년에 세계 감자 박람회하고 큰 서밋 미팅을 한국에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재단이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기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나 이런 것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초기에 그 춘천에 그 샘터 명물 닭갈비의 이상구 회장님께서 저희 모든 공간과 초기 자본금을 다 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김영희 회장님하고 또 다른 최정희 회장님께서 많은 돈을 또 기부해 주셔서 저희들이 1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심하게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북한 사업하고 아프리카 사업을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곳에 지금 사업을 예. 준비하고 계신데 예. 그 중에 이제 첫 중점 지원국을 르완다로 정했다라고 예, 들었어요. 예. 르완다를 특별하게 첫 중점 지역으로 선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르완다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아프리카 쪽에 예. 어디에 있다는 정도만. 저는 이제 아프리카 중에서는 제가 코이카 프로젝트로 알지를 가봤고요. 네. 저희들이 르완다를 선정한 이유는 지금 저희 그 상임이사신 이호주 박사님께서 네. 지금 르완다에 가 계십니다. 뭔가를 준비하셨어요. 예, 이미 준비하고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비춰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돌려서. 예. 그래서 이제 네. 르완다는 아시겠지만 1994년에 동족 간의 내전으로 100만 명이 무관 인명 희생된 아픈 상처를 지닌 국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사진에 나와 여기 있는 계시는 인물이- 분이 이호주 박사님이십니다. 예. 지금 저희 그리고 르완다 지도인가요? 예, 르완다 지도입니다. 그래서 네. 그 르완다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한국을 좋아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르완다가 또 지금 많이 감자 생산량을 필요로 하지만은 시감자 배양 기술이나 이런 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호주 박사님께서 그쪽 사전 현장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르완다를 첫 번째 나라로 해서 감자 지원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아시겠지만은 그 감자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PCN이라고 PCN 이요? PCN 프로젝트 컨셉 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 컨셉을 작성하는 것인데 그 작성을 지금 이호주 박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게 작성이 되면은 네. 그거 작성할 때 르완다 정부하고 같이 거기 그 농림부하고
같이 MOU를 맺게 됩니다. 네. 그 MOU를 맺게 되면은 르완다 정부가 한국의 코이카 같은 그 자금을 NGO 단체한테 자금을 집행하는 그 코이카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코이카에서 사전 이제 검토하러 현장 실사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그것이 만약에 입증되게 되면은 이제 르완다에 그 코이카 자금이 가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코이카 자금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그 국가에서 그 개발도상국가한테 지원하려고 주는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금을 저희들이 신청해 갖고 그 자금을 가지고 네. 르완다를 돕게 되는 거죠. 자금을 가지고 르완다를 예, 돕는다. 그렇다면 그 감자는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르완다에서 저기 그 사전 조사에 의하면은 필요한 그 시설이 배양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첨단 배양 시설이 필요하고 네. 그걸 배양해 갖고 망실 재배할 수 있는 망실 시설하고 네. 그다음에 인력 교육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한 3억에서 4억 정도 초기 필요한 시설과 인력 양성에 대한 비용에 대한 초기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르완다 프로젝트는 많이 진행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감자 기술을 또 르완다에 예, 전파를 그렇습니다. 해주시는 대한민국의 거군요. 감자 품종과 네. 배양 기술을 이제 르완다에 가서 이제 꼽히게 되는 거죠. 네. 아유, 참 르완다에서 우리의 감자를 예. 기르고 또 먹을 생각을 하니까 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앞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워낙 감자 사랑이 널리 알려져 있고요. 20여 종의 감자 품종을 개발한 감자 박사이시기도 한데요. 강원도 감자의 우수성은 뭘까요? 강원도 감자의 우수성은 1차적으로는 환경이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참 지금 여름인데 다른 남쪽에서는 감자가 없습니다. 강원도는 여름에 선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자를 오랜 기간 동안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품질이 좋고요. 더구나 강원도가 감자로서 유명한 이유는 해발 700m 이상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병을 일으키는 진딧물이 없기 때문에 우량 시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전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네. 그래서 시감자의 90% 이상을 생산한 지역이 바로 강원도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강원도가 감자로 유명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강원도 감자가 참 우수한데 네. 요즘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감자를 좀 재배하고 그렇죠. 생산하는 네. 지역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강원도 감자가 좀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 영역이 있고요. 네. 제주도나 이 남부 지역에서 강원도에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겨울이나 가을 시기에 감자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지역적으로 다 나름 역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남쪽에서 생산하는 그 감자의 그 씨감자는 결국 강원도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생산하는 감자 전체 비율이 전국의 35%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35% 중에 상당한 부분이 씨감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감자 유상은 계속 지속될 것이요. 그렇지만은 강원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감자 품종들이 외국 품종이 많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한국 토종 감자 품종들이 널리 재배돼 갖고 특히 강원도에만 생산할 수 있는 감자 그런 품종들을 만들어서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강원도 감자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우수한 감자를 가지고 또 세계 식량 문제 네.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니까요.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른 나라에 이 감자를 공급하면 그 나라에 물론 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우리에게 얻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면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기술을 공급해주고 이제는 우리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했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우리가 국제기구에다가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네. 돈을 주는 것 대신에 돈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식량을 사 먹을 수 있지만은 그 나라의 식량을 만들 수 있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감자 생산 기술을 줌으로써 그 나라 스스로가 네. 농업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IT 강국이지만은
이런 감자나 이런 기술도 저희가 세계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됨으로써 국위 선양과 또 한류 열풍을 타고 이 감자, 이 한국 토종 감자를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나도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저희 본부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춘천 생토 명물 닭갈비 오시면은 바로 지하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이 지하실에서 비록 시작하지만은 10년 안에 유엔 기구를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고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감자 식량재단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에 또 자원봉사단을 많이 보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분들과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가 좋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칩니다.